이재명의 장남 이동호와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이 젓가락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이동호가 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 이것은 도박과 그리고 그 음란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받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동호가 처벌받은 것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알려지면서 도박 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2억 3천여만 원의 도박 자금이 있었다. 본인이 재산을 신고한 것은 불과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자금이 있었을까? 자, 이런 것은 이재명으로부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그 장남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오늘 긴급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그리고 장남 이동호를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과 그 가족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검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2억 3,200만 원의 거액이 입금이 됐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 형사 고발을 통해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이재명 일가의 돈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재산 신고한 것은 뭐 20 몇 억, 30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그동안 대장동이다 등등 해서 이 범죄 의혹에 대한 수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수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이 돈이 출처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것 아닐까. 이재명은 지금 많은 변호인을 쓰고 있지만, 자, 이 변호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 관련해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변호인들이 그렇게 많이 쓰면은, 자, 이 수십억 집을 다 팔아도 모자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 재산 돈이 들어가는데도 이재명의 재산 신고액은 29억에서 30억대로 이렇게 큰 변동 없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이 자금 해명에 대해서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 총재산은 불과 39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장남의 재산을 함께 공개한 것은 장남의 독립생계 유지가 어렵다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장남의 공소장에 따르면 도박을 한 규모가 모두 2억 3,2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박을 한 규모가. 그래서 평범한 청년과 시민이 도박으로 이 큰 금액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을까? 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도박 빚이 있다는 기존의 이재명의 해명과도 맞지 않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도박을 했다 이러니까 도박 그 빚이 맞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나? 뭐 돈을 지원하나? 이러니까 본인이 통장 이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더라. 한 1,000만 원 정도 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박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면 이재명 부부가 지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큰 금액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주진우 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단 하루에만 1,15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자, 청년의 수개월치 월급을 하루에 입금한 것이 가능한가? 그것도 도박하는데. 자, 그러면서 그 밖에 2021년 10월 21일에는 675만 원, 또 11월 6일에는 600만 원, 11월 15일에는 520만 원, 또 12월 1일에는 500만 원 등의 뭉칫돈이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 1,000만 원, 이 단위 돈이 젊은이들에게는 자, 이 만지기 힘든 돈이다. 어떻게 이런 돈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과 11월 15일에는 불과 6일이니까 7일 정도, 아니죠. 5일 차이입니다. 5일 차이. 5일 차이에 600만 원에서 다시 또 520만 원에 넘어갔고, 10월 20일에는 675만 원. 그러니까 이 뭉칫돈이 이렇게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나. 뭔가 큰 돈 다발이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벅하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 척건인 김용과 정진상은 대장동 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뭉텅이 입금 내역의 자금 출처가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장동 자금 이게 얼마나 될까? 절반은 그분 것이다 했던 이 정영학 회계사의 뭐 녹취록에도 나온다고 하고 또 김만배가 했다는 이 발언들. 자, 그러니까 그 절반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유동규 씨는 이게 이재명 아니면은 그 절반은 그분 건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인데 누가 김만배가 이재명을 빼고 그분 것이다 할 수 있나? 이재명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거기 대장동 자금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선거 때마다 지원해라. 여기 저수지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딘가에 이재명의 자금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측. 그러니까 이 범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홍금 등등 해서 사업을 하는 데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돈이 연관돼 있고 이 검은 돈에 관련돼서는 본인은 앞에 나서지 않고 자기 측근들을 내세워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범죄 뭐 하면 하나라도 부패가 있나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아니 대북 선거만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지사가 그걸 모른다고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김문기 것만 하더라도 그건 백현 대장동 사건은 김문기는 실무 책임자고 그리고 유동규는 전체 책임자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전가시켜버린다. 어제와 그제 이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 곳곳에서 사전투표에 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당국에서는 이게 이 선거 관리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곁에서 지켜보고 감시했던 사람들은 이게 전형적인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 부풀리기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하고 표 나오는 게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만 자 관내 사전투표에서 거기 투표 용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이미 1번으로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 용지가 있더라. 그리고 투표 용지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식당으로 돌아다니고 밥을 먹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한 여성은 자기 남편 표까지 대리 투표까지 했다. 자신 표도 하고 남편 표도 하고 자, 이런 걸 보면, 자, 그것도 더군다나 이 선거 관리의 이 참관인으로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선거 관리를 맡은 쪽에, 이게 뭐 부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이, 자, 이 선거에 관해서 항의 시위를 어제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 한 700여 명이 몰려서, 700명, 800명이 모여가지고, 자, 선거, 부정선거, 이대로 안 된다, 하고, 철야 항의 농성을 부렸습니다. 자, 어제 밤에 찾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전환길 뉴스에서 나와 있는 사진. 자, 여기 보면은 태극기를 들고, 대형 태극기를 들고, 과천 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젊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튜브가 생중계를 하고, 자, 이 사람들이 모이고, 경찰은 여기 경찰차가 보입니다. 경찰차가 보이면서, 여기 질서를 유지를 하는, 자, 이래서 어제 이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하고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철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선거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부정선거가 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지나가느냐. 학교에서도 시험을 칠 때 시험 부정행위가 있으면 시험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시험을 연기하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지금 이 선거 6.3 대선에 대해서도 자 이 뭔가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라. 자, 그런데 지금 뭐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를 말하자면은,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만 좋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본투표에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권력을 쥐고 주도권을 쥐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던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조금 낮다고 합니다. 2%포인트 좀 정도 안팎으로.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에다가 유시민의 발언. 자,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정 여사를 비하, 폄하, 조롱 뭐 이런 발언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초대형 악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곳곳에서 투표 용지 개수가 틀리더라. 이거 뭐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거하고 다르다는 건데 이거는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검증을 거쳐가지고 선관위 것이 맞는지 또는 이 부방대가 관찰한 것이 맞는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여기 조사한 사람들은 2인 1조로 해가지고
자,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해서 발을 정자로 써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1시간마다 개수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틀리더라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 사람보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더 많더라. 이게 뭔가? 이게 표부풀리기 아닌가?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제 선거 감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스탄 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어제 이 사람들도 중앙선관위 앞에서 가서 자, 미국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벌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한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외면하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경우를 하는데, 자, 해외에서 인정을 한국 정부가 다음에 들어서더라도 이런 부정선거로 정부가 들어선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다고 거기 갔던 전한길 이 강사, 한국어 1타 강사가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전한길 뉴스의 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철야도 하고 한 이분들이 오늘 오후에는 바로 시청 앞 광장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가 1시부터 3시까지 있는데 그거 마치고 난 뒤에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또다시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주로 청년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문제고 젊은이들의 문제고 대학생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여기에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거 문제 제기하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덜 떨어진 사람들이고 음모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니까 이 서로가 비상계엄에 관해서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탄핵에 관해서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마법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이야기. 아니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과거에 군사정권 때 1980년대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계엄이라기보다도 비상계몽이라고 불리듯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2시간 정도 걸렸고 바로 해제 요구가 왔을 때 해제된 겁니다. 자, 그 비상계엄을 저들 말대로 내란을 하려고 했다면 총칼로 무장하고 탱크 들어가고 군인들이 자, 국회의원들을 다 집어넣지 않겠습니까?